첫 번째 괴담, 남문시장 씻김 가게의 비밀. 안 믿길 수도 있는데 난 아직도 그 가게 앞을 못 지나가. 경기 남부에 있는 한 오래된 재래시장, 이름은 남문시장이야. 요즘은 많이 쇠락했지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꽤 활기찼던 시장이었지. 당시 나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주말마다 어머니 심부름으로 시장에 들르곤 했어. 그날도 비슷했지. 어머니가 깻잎 좀 사오라고 해서 저녁 무렵 시장에 들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더라고. 나는 비를 피해서 아케이드 안쪽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시장 골목 구석에서 기묘하게 생긴 가게 하나가 눈에 들어온 거야. 간판은 없었고 대신 붉은 천막 같은 게 쳐져 있었는데 입구 위에는 사람 손 모양을 찍어 놓은 것 같은 문양이 걸려 있었어. 비도 피할 겸 그 천막 앞에 잠깐 서 있었는데 안에서 문이 활짝 열리는 거야. 그리고는 여자가 얼굴만 쓱 내밀고는 이러더라고. 젖은 거 씻겨줄까? 이상한 말이었어. 난 비에 젖은 상태였고 시장 바닥은 물이 고였고 뭘 씻겨준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괜찮다고 하고 황급히 도망쳤지. 근데 그 이후로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 그날 이후 우리 집 현관 바닥에 새벽마다 젖은 발자국이 생겨 있는 거야. 밖에 비도 안 왔고 우리 가족은 다 실내화를 신는데도 희미한 물기 자국이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져 있더라고. 가족들은 다들 서로를 의심했지만 문제는 그 발자국의 방향이었어. 집 안에서 안방 쪽으로 들어오는 방향, 즉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온 발자국이었던 거야. 나는 며칠 후 다시 시장에 들렀을 때 용기를 내서 그 가게에 대해 물어봤는데 콩나물 가게 할머니가 갑자기 정색을 하시더니 조용히 말하시더라고. 거긴 가지마. 씻김 받는다는 건 귀신 붙은 몸에서 그걸 떼낸다는 거야. 근데 간혹 안 붙은 사람한테도 덕지덕지 붙여서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 그리곤 더는 말을 안 해주셨어. 그렇게 며칠 뒤 우리 외할머니가 갑자기 나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이상한 꿈을 꾸셨다고 하더라고. 내가 어떤 여자한테 손을 잡히고는 안개 낀 시장길을 걷고 있었는데 여자가 내 젖은 머리를 계속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말했대. 얘는 아직 다 안 젖었네? 더 씻겨야 해. 더. 외할머니는 그걸 보자마자 무작정 나를 끌어안고 시장 입구 쪽으로 뛰쳐나오셨다고 해. 그리고 꿈에서 깨신 거지. 그 말을 듣고 진짜 등골이 오싹하더라고. 그 가게 앞에 선 순간부터 무언가가 내 몸에 달라붙었던 걸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그 시장에 들렀을 땐 그 천막 가게는 사라져 있었어. 근데 바닥엔 그 젖은 손자국이 마치 피처럼 짙게 남아 있었지. 그리고 그 위에 작은 종이 하나가 바람에 붙어 있었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 다 씻기지 못한 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 그 이후로도 종종 샤워를 하고 나면 내 발밑 바닥에 내 거보다 훨씬 작은 젖은 맨발 자국이 하나 더 남아 있어. 언젠가 시장에 갔을 때 붉은 천막과 손 모양 간판을 보게 된다면 절대 가까이 가지 마. 아직도 거긴 씻기지 못한 것들이 젖은 채로 머물고 있으니까. 첫 번째 괴담은 여기까지야. 두 번째 괴담, 얼굴 벗는 여자. 이거 어디까지 믿어줄지 모르겠지만 혹시 너 어릴 때 학교 앞 분식집 기억나? 중학교 동창 모임에서 유독 말이 없던 진우라는 친구가
술자리 말미에 꺼낸 이야기야. 나랑 진우는 한 동네에서 자랐고 초, 중, 고도 같은 학교를 나왔어. 당시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허름한 포장마차 분식집이 있었는데 진우가 뜬금없이 그 집 사라진 거 이상하지 않았냐? 이러는 거야. 솔직히 기억이 가물가물했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떠오르더라고.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운영했고 떡볶이나 어묵은 늘 미지근했지만 이상하게 그 집에만 가면 배가 부른 느낌이었어. 그런데 중3 여름방학쯤에 갑자기 그 가게가 간판도 떼지 않고 문을 닫은 거야. 소문으로는 주인이 실종됐다는 얘기도 돌았는데 다들 시험 준비를 하느라 금방 잊고 말았지. 그리고 그날 진우가 꺼낸 이야기는 이랬어. 그해 여름 진우가 혼자서 분식집 앞을 지나는데 이상한 걸 봤다는 거야. 가게 안에 불이 켜져 있었다는 거지. 문은 굳게 잠겨 있었는데 그 안에 누가 있는 게 보였었대. 진우는 그냥 새로 누가 들어왔나 싶어서 유리 너머로 들여다봤는데 그 안에 분식집 할머니가 서 있었다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도 할머니가 얼굴을 계속 벗고 있더래. 그러니까 벗는다는 게 마치 가면처럼 양손으로 턱을 잡고 쓱 위로 벗기면 안에서 또 다른 얼굴이 나왔다는 거야. 처음엔 웃는 얼굴, 그 다음은 우는 얼굴, 그 다음은 화난 얼굴,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렇게 계속 얼굴을 벗더니 갑자기 다른 얼굴을 꺼내는데 진짜 소름이 끼친 건 그 다음이었대. 어느 순간 거울처럼 비친 유리창 너머에 자신이 서 있는 걸 본 순간 할머니가 방금 벗어놓은 얼굴 하나를 집어서 그대로 들고 진우를 쳐다봤다는 거야. 그리고 입모양으로 넌 이 얼굴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했대. 진우는 기겁해서 뛰쳐나왔고 그날 이후로 고열에 시달렸다고 해. 병원에서도 이상 없다는 진단만 받았고 꿈속에서는 계속 자신이 낯선 얼굴을 쓰고 거울을 보는 꿈을 꿨대. 그리고 그 꿈이 멈춘 시점은 그 분식집이 완전히 철거된 다음 날이었던 거지. 나는 그렇게 얘기를 듣다가 유심히 진우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기분이 묘해지더라고. 왜냐면 분명 내 기억 속의 진우는 눈이 찢어진 인상이었는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진우의 모습은 어딘가 납작하고 어울리지 않는 둥근 눈에 웃는 표정이 붙어 있었거든. 물론 크면서 얼굴이 변했을 수도 있고 내가 과민 반응한 걸 수도 있는데 뭔가 이상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 너희들 생각은 어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일단 첫 번째 괴담은 엄청 신기하면서도 처음 듣는 괴담 종류였던 것 같아. 귀신이 붙은 걸 뗄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귀신을 붙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 혹시 저런 간판을 본다면 꼭 조심하고, 두 번째 괴담은 사실 믿기 힘든 괴담 같지만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면 어느 정도 진우의 이야기에 빠져서 혹시 진우가 그 할머니 가면에 씌인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순 있을 것 같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소름 돋는 괴담이었고, 콜청자분들이 겪은 이런 무서운 경험이 있으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할게. 그럼 좋아요 부탁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